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검찰의 반란, 이원석은 절대 못한다 예요. 자, 이 얘기 참 하기 전에 제가 앞서서 한 달 전 정도부터 했던 얘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선거 끝나기 전후 검찰의 이 분위기가 꽤 수상했습니다. 사실 1월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에서 약간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일종의 반란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반란의 기운들을 저한테 전해주던 사람들은 꽤 울분에 차서 연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로 보자면 윤석열이 적어도 검찰 내에서 이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원석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말을 하려고 하네, 자기 입장을 제시하려고 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검사는 검사구나, 니들이 딱 거기까지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이원석, 이 사람은 결단코 윤석열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거 검찰에서 이른바 검란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일선 검사들이 대드는 그런 모습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은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아니야.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위기일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결단코 반란은 없어요. 설령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반항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원석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원석은 과연 그러면 자기 혼자라도 찍소리라도 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 죽을 때 죽더라도 소리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그런 자냐? 아닐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닐 거라는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원석이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윤석열과 검찰의 2차 충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이원석은 절대 못한다. 아니, 검찰은 그렇게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언론 앞에 서가지고 약 7초간 침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 딱 거기까지예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검찰의 반란, 이원석은 절대 못한다입니다. 7초 침묵의 의미 자,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인사가 전격 단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날라갔고요. 대검 참모진들 싹 바뀌었습니다. 대검 참모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대검 부장들, 그러니까 검사장이죠.
뭐 반부패 부장이니 뭐 형사 부장이니 이런 사람들 싹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원석하고 호흡을 맞춰오던 애들 다 지방으로 다 나가버렸어. 좌천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멋이기 해요. 하지만 이원석의 손발을 잘라낸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 하던 애가 올라온 사례는 사실 드물어요. 지검도 지검 나름입니다. 이른바 고검이 설치되어 있는 주요 검찰청 검사장이던 사람들이 중앙지검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혹은 대구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요 5개 검찰청 지검장들이 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옵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서울의 동남북서, 동부지검, 남부지검 뭐 이런 애들, 서울에 있는 지검장 또는 인천지검 뭐 이런 사람들, 수도권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중앙지검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도 전주지검이 갑자기 중앙지검장 되는 사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전주지검, 춘천지검, 청주지검 이 세 지검은 이른바 군소지검이라고 그래요. 규모가 엄청 작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청, 서울에 있는 지청보다도 규모가 작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검사장이 바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제주지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전주지검에 있던 이창수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이 된 겁니다. 군대로 따지면은 한 일병 정도 되는 애한테 갑자기 분대장을 떡 달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대장, 병장 아니면 상병들한테 상병, 뭐 많이 내려가야 상병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갑자기 일병 한 5봉쯤 되는 애한테 갑자기 딱 하니 분대장을 맡긴 상황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윤석열이 지금 현재 있는 검사장들을 거의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까는 그런 놈이 어디 있을까? 전주지검에 있는 이창수가 있네 라고 해서 얘한테 맡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검에 있는 각 부장들, 이른바 뭐 반부패 부장이니 형사 부장이니 이런 사람들도 완전히 물갈이가 됐습니다. 지난 한 2년 가까이 이원석과 손발을 맞춰왔던 검사장들인데 이들이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차장도 싹 교체가 되죠. 자, 한마디로 윤석열이 내 말 잘 듣는 놈으로 싹 갈아치운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원석과 송경호가 김건희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뭐? 김건희를 소환해? 이 새끼들이 미쳤나? 야, 언놈이 김건희 소환하자고 그래. 언놈이 내 마누라 소환한다고 그랬어. 저 새끼들 다 내쫓아.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저 새끼들 다 내쫓아. 라는 상황이다. 지익인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어저께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검사장급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사들도 대대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도 싹 바뀔 거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걸 한국일보는 단독이라고 붙였는데, 이거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왜?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차장이 바뀌었잖아. 그죠?
그리고 1, 2, 3, 4차장 다 딴 데로 갔어. 그랬으면 연쇄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쇄이동이 생기면 차장 검사들이 뭐 승진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부장이 차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빈자리 생기면 후속 인사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것도 곧바로 와장창 진행해야 돼요. 비워두기 어려워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 아주 엄청난 특종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후속 인사도 앞으로 전격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윤석열이 자기 중심으로 지 말 잘 듣는 놈으로 쫙 검사장 배치를 했고 차장 검사도 쫙 배치를 하고 부장까지 싹 물갈이를 해버리겠다. 애시당초 검찰 내부에서 지한테 반항할 놈들 싹 내쫓겠다. 이 의미인 거죠. 부장검사급까지 야 꺼져 이 자식아 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소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부장검사들 다 쫓겨날 거야. 사실 이 말이죠. 이 말은 김건희 소환 어느 놈이 입에 올렸어? 그렇죠. 어느 마구니가 그리하였어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내쫓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관심법이 작동한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원석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야, 이원석, 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니? 너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이 이원석의 출근 자리에 갑니다. 한 말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 이원석 뭐라고 했을까? 사실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했고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뭐냐? 7초간의 침묵이었죠. 이걸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언론들에서는. 하지만 그건 딱 거기까지예요. 말 그대로 침묵이야. 엄마한테 야단 맞는 중고딩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또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면 중고딩들 어떻게 합니까? 네, 안 그럴게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뚱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뚱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아주 소심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반항하는 모습이잖아. 대들지는 못하고 뚱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이원석의 그 7초는 바로 그 의미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이원석은 거기다가 뭐라고 의미 붙일 애가 안 돼. 그럴 그릇이 못 돼. 애시당초.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료화면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료화면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설 비춰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간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각 언론들은 이 7초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신 자료화면은 각각 중앙일보, TV조선, 그리고 MBC 자료였습니다. 7초
침묵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침묵은 침묵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웃기는 겁니다. 침묵은 침묵이지 뭐. 자, 검사들의 침묵이나 이런 사소한 제스처, 이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지금까지 언론들이 참 많이 했어. 그리고 검사가 어디 뭐 뒷동산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뭐 산책을 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뭐 의미 부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법조 기자들의 어떻게 보자면 오랜 관행이자 관습이죠. 악습, 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의미 없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소소한 액션을 합니다. 근데 이 액션에 숱한 상상력을 보태서 서사를 만들어준 게 언론이고요. 그런 언론의 행태에 이 버릇을 잘못 들인 게 바로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지금 맨날 여기 가서 사진 찍히고 저기 가서 사진 찍히고 하는 거야. 그 사진이 뭐라고? 한두 번 정도는 뭐 의미 부여가 될란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웃잖아. 비웃잖아. 예. 근데 한동훈의 그런 습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번 같은 그런 경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원석 7초 이게 뭐라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니까 마치 이게 무슨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나 일종의 정치 문법인 것처럼 이해하잖아. 이거 서초동 사투리인데. 웃기는 상황이 있죠. 이거를 검찰이 또는 이원석이 대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가장 심하게 한 데가 바로 이 한겨레예요. 한겨레는 뭐 2차 충돌 어쩌고 저쩌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원석의 7초간의 침묵을 2차 충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약간 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망구지생각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원석은요, 오히려 사퇴 압박을 받는 중입니다. 참모진이 전형 조치됐다는 것은 손발을 잘랐다는 것인데 이제부터 나가라. 너 나가라.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냐. 넉 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 나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참모진이 다 잘린 와중에 이원석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원석은 조금은 버티는 척 할 겁니다. 나가라 그런다고 쪼르르 나가면은 그것도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좀 버티는 척 하다가 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원석이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예. 아마도 검찰, 특히 윤석열은요, 다른 검사 애들 시켜가지고 이원석을 주변을 팔 거예요. 그 주변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가깝게 이원석에 뭐 의존하고 있는 뭐 그런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후배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을 압박을 해서 이원석을 못 살게 굴 겁니다. 검사들이 그 이화영 부지사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주변 사람들을 막 괴롭히잖아.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 외에 그게 지들한테도 쓰여. 지들 내부에서도 말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안 나가고 버티잖아? 그러면 윤석열은 아마 다른 지 신복들 시켜가지고 이원석이 괴롭힐 거야, 주변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오래 끄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 상황을 두고 한겨레는 마치 뭐 2차 충돌 이렇게 생각을 뭐 이렇게 막 끼워붙이고 있는데, 아이고, 애시당초 얘는 그럴 수 있는 깜냥 자체가 안 돼. 그리고요,
검사든 판사든 아니면 그 누구가 됐든 권력자하고 대결을 하려면 자기 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할 수도 있는 것도 제 방송에 들어와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원석은 있냐고. 없을걸요? 그러면 뭐, 망고, 그냥 헛소리인 거죠. 즉, 이것을 2차 충돌의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리고 조만간 이원석 그 주변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물러날 겁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해야지 김건희를 지킬 수 있죠. 아마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 같은 거 지가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힘당을 자기가 직접 통제하겠다. 국힘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정무수석이죠. 그래서 정무수석에 정진석을 끼워 넣은 겁니다. 정진석이나 김주현이나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권력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대로 관철시키는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주현은 검찰을 조지러 갈 거고 정진석은 국힘당을 조지러 갈 거예요. 그래서 직접 윤석열이 검찰과 국힘당을 동시 자기 손 안에 그립해 두겠다. 붙잡아 두겠다라는 이겁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은 반란표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까딱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걸 겁니다. 자, 윤석열의 그 생각이 어디까지 실현이 될지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언니